네, 오늘의 개똥 인문학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이 있었죠. 검찰이 사형을 부영했었는데 사형? 그렇죠. 그랬나?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뭐 아직 재판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죠. 우리나라의 사형, 그러니까 사형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사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먼저 입론을 하자면 사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처벌에 대한 것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이지만 사형은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될 수 있을 테고, 그 두 번째로 사형을 한다 했었을 때 인간의 생존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죽여야 된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 존엄을 이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야기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이죠. 사형을 실질적으로 이제 집도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그 교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제도. 뭐 이렇게 해서 사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부터 이제 좀 의견을 밝히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어떤 교화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사실 저는 뭐 덴마크인가 뭐 아무튼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교화를 굉장히 잘한다, 범죄자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뭐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걸 잘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범죄자들 또한 교육 수준이 좀 있죠. 최소한 다 고졸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배우면 배울수록 감옥에 대한 어떤 편견이 심하게 만들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화되어서 나왔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거나 할 때 뭐 조금 제약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있는 것 같다. 사람이 뭐 아무튼 빨간 줄 그린다고 하죠. 지워지지 않아도 빨간 줄. 그게 좀 한국에서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도 교화의 목적보다는 낙인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그, 그 정치적이나 어떤 사법적인 차원에서 또 사람들이 사법을 믿어야 된다.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무죄라고 판단했으면 무죄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판결했으면 유죄로 믿어야 된다. 라는 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법부부터 썩어 문드러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생각의 자유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한들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구설수에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낙인이라는 것은 뭐 찍히는 것 같다. 사실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가 피어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존엄성,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흔히 뭐 SNS나 뭐 아무튼 그런 데에서 그 죄수의 죄수가 먹는 밥하고 군인들이 먹는 밥을 많이 비교를 해서, 우리의 뭐 세금이 죄수들한테 이렇게 잘 쓰이는데 군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못 가고 이게 맞는가? 아니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를 우리 세금으로 계속 살리고 거둬들이는 게 이게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의 논리는 사실 되게 빈약하고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세금을 뭐 어떻게 쓰든 간에 그것은 뭐 개인의 의견을 제도에 따라서 개인의 의견을 그런 걸 피력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투표밖에 없죠. 예. 그렇고 그런 의견이 뭐 있다고 한들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예. 그걸 뭐 군인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교군이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생명권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숨 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권이라는 것 안에는 하지만 자유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어디를 이동의 자유라든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자유들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또 충분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죽여야 되니 마느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인격적으로 반쯤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처벌을 받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유명무실한 어떤 사형 제도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형이란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진 않으니까 좀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민 씨 생각은 어떤가요? 음, 일단은 저도 기본적으로 사용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론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의 사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용이 항상 정당했냐? 라고 하면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어떤 뭐 박해적인 이유, 또 다양한 이유들로 사용 제도가 집행이 됐었죠. 실제로 가장 좋은 예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권에 반대했다는 유명 야당 인사란 이유로 한 구형이 됐었죠. 실제로 집행이 될 뻔했었고. 실제로도 근데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형제도로 인해 사형이 집행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항상 이 법치주의가 옳다라는 게 전제 속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항상 법치주의란 것은 잘못될 수 있다. 법이 만전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좀 그렇지 않다. 법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 실수가 사람 목숨을 가져가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법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이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시대에도 그 사용제도가 과용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지금은 민주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언제든지 민주정부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용제도가 집행된다고 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 거기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용제도는 철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을 구형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 내란 범죄가 되면은 무기금고, 무기금고인가 맞나? 아무튼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 중에서도 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리다면 좀 교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사형 같은 경우에는 특사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무기징역은 그래도 특사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있다? 그게 맞나요? 사실 사형을 구형받고 사형을 어떤 받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형시 집행이 안 되면 그냥 무기징역과 다른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형수도 특사로 나올 수가 있나? 없지 않나? 아무튼 이런 어, 뭐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석방이 됩니다. 사형수는 가석방이 아, 되지 않아요.
그 특사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특사도 잘하면은 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다음 있다는 거죠.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네네. 어, 그 차이가 있군요. 뭐 아무튼 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사형 제도가 만약에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제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제도로 하면 어떨까? 뭐 모르겠다요.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는 사실 윤석열 씨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사형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상식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당원이긴 하지만 아니, 윤석열 씨가 그렇게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사형 제도로서 그 사형을 구형한 것이 음, 좀 상징성이 있다고 배움에 대한 잘못을 묻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 야당이 여당으로 되면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고 하는 구형의 형태로서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그로서 정당한 대가를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보복이 보복을 맞는 이 정치 구조도 옳은 것인지 실제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을 때 정치적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가 정치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서로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죽이기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형이란 제도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이 사형이 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30년 전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됐었겠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민주정부 속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 논의를 차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형이 뭐 약간 의미적으로, 약간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 동시대 사람들이 평가할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일은 재판부가 우리가 재판부한테 일을 맡겼으니 뭐 사회경로에 따라서 재판부가 할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동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동이나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미쳐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그게 법이죠. 사실은 그게 법치죠. 예. 아닌가? 여론이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건 이제 뭐 홍준표 씨가 한 말처럼 그런 식이면은 뭐 이민 재판을 하지 못하러 사법부를 판사를 만드냐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얘기했던 어떤 정치 보복 이게 한국 사회를 쭉 돌아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뒤집혔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카르놀이 마냥 찹찹찹찹 뒤집히면서 보복이 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 좀 정치색을 좀 밝히면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뭐 듣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치? 이게 생각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를 사법부와 그 보수당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보게 되면은 예, 물론 뭐 민주당계에서도 어느 정도 유착이 있었겠지만 그건 좀 소수에 불과하고 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대충 비율을 따지면은 한 2대1 정도? 예. 그래서 좀 빨간 쪽에 2 그리고 파란 쪽에 1 정도 어느 정도 그 검찰과 유착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보복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프레셔를 받았던 게 파란 쪽이 아니었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정치 견해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복을 하는 게 뭐,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당선되면서도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뭐 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단식도 하시고 뭐 많이 하시던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보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어떤 지금 민주정부니까 그 참여정부는 아니지. 아무튼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할 뿐인데 그거에 단지 반대될 뿐인 거죠. 그게 보복의 기준이 조금은 아 제가 생각하는 보복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난 보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보복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장동혁 당대표도 검찰에 끌려갔겠죠. 네,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보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가치를 그냥 실현하고 있을 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아하, 밝혀버렸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예. 성민 씨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정치적 보복이란 것 자체가 그 개인의 원한 때문에 이런 나기를 치주는 지지자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컨대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사법적으로든 실제로든. 근데 거기 내에서 지지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하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주류던 이재명 대표가 주류로서 민주의 대표로서 서 있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지자들도 이재명과 지지자들 본인을 그대로 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서러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내에서 그동안에 내가 야당으로서, 그다음에 소수파는 아니죠. 어쨌든 비주류로서 이거를 계속 견뎌냈어야 됐던 그 서러움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없었죠. 근데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저는 계엄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형이 구형됐다 한 것도 사실 납득이 되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정치 보고도 지금 여당의 눈치를 좀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 구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법적인 체계를 완전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달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제로도 그런 게 많이 효과가 있죠. 저도 기분이 좀 좋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음 사형 구형보다는, 사실 사형 구형해도 그 밑으로 구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무기징역이나 한 40년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광복절 특사나 이런 걸 또 나오겠죠. 또 야당이 대통령 되고 하면은. 그래서 뭔가 상징적으로 좀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었던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좀 아쉽죠. 그 어떤 정치적 보복 형태로서 그게 비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 보면은 이거 사법적 보복이 아니라 그냥 계엄 행동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린 사형 구형인데,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다른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가 아니지 인스타그램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경화되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듯이, 맞아요. 그 우경화된 어떤 청년의 그 릴스를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정치인들이 왜 윤석열을 내란범이라고 생각을 하냐, 말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아직 내란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내란이라고 하냐라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뭐 그 사람 의견이 맞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익히 계속해서 어떤 언어적인 프레임이라던가 그 담론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싸움을 했던 게 정치의 역사인데 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의문이 들었죠. 그것이 이제 뭐냐 자네를 우경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있죠. 여하튼 정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자기만 그 언어 싸움, 어떤 기표의 싸움이라고 하죠. 기표의 싸움 그리고 기득권 헤게모니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지 뭐냐 계속해서 윤석열을 이제 내란범이라고 몰고 1, 2, 3 내란이라고 하고 어떤 민주당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으로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들만의 정치적인 싸움을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인들은 뭐 알다시피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그 국민들이 보는 어떤 쇼맨십이 필요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국보법 관련한 내용도 그런 비슷한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국보법이 폐지되냐 마냐에 대한 내용을 담았을 때 어떤 생각에 대한 그 지배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형이 헤게모니를 얘기했으니까. 이 헤게모니라는 것 자체는 어떤 권력의 투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투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데올로적인 투쟁을 사형까지 구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형의 구형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란 같은 국가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사형 구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조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왜냐면은 자기가 실제로 이유 없이 명분이 없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많은 반발을 사지만 명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반발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겠죠. 구국의 결단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조다. 이 사형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죠. 아, 그래요. 참 모르겠네요. 뭐 언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윤석열 지금 재판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쯤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게 있을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도 짜봐.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형 나오고 진짜 사형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어, 약간 팝콘 각일지도. 진짜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 애전 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잡아갔을 때 그 그냥 법원 부순 사람들도 있는데 음, 맞아, 맞아. 그 진짜, 아유, 그것도 지금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다 잡아가고. 그래요. 예.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좀 악영화되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내 알고리즘이, 어, 몰라. 유튜브는 내가, 유튜브는 완전히 좌파인데, 내 인스타는 완전히 우파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좌측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언론사에서 이제 우파 애들 아니 우파 애들이래 우쪽계 애들 그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이제 시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이 뭐 그러면 댓글 보면 이제 돈 안 주니까 뭐 안 오는 거겠죠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는 유인스타 같은 이제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데 왜 언론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가? 언론 또한 다 자극된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진실이 사실은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예, 진실보다 뭐냐 좀 감정이랄까요, 감성이랄까요? 그게 더 중요해진 시대에
뭐 진실은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실인 양 얘기하고 그런 것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무엇을 믿을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 그대로를 그냥 가시려고 살고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괜찮으면 슬슬 마무리할까요? 입니다. 하실 말씀 더 있나요? 제가 마지막 말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사형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제도라 생각을 하는데, 전 그런 논의가 많이 없이 사형제도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치적 보복으로 많이 사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이 됐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정당성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형제도에 대한 자체에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뭐 민주적으로나 시민사회 속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뭐 사형제도가 실은 있든 없든 간에 사실 저랑은 이제 뭐 관계가 없어야겠죠. 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네. 그런데 뭐 사형제도를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게 이때 시행하지 않는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형제도를 찬성할 이유가 지금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긴 해요. 네. 뭐 안 그래도 인구도 적은데 거기서 더 죽이면 어쩌자는 거야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